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실무 수습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 소양 교육 1일차, 오늘 하고 내일 2일차에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 1일차에는 행정사 법령 제도에 의해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국가보훈 실무 과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일차에는 민원행정 및 계약, 출입국 관리, 부동산 등 소질조상 실무 과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의 3일차에는 교육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신 본회 교육장과 영등포역 교육장에서 대면 집합교육으로 법인 설립 과목과 기업행정 실무 과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교육의 기본 수행교육 1일차 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행정사 법령제도의 2회 과목을 박완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과목의 강의를 홍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국가보훈 실무 과목의 강의를 강현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 일정을 설명드렸고요. 잠시 화면 전후 후에 박원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 사용 방법을 기억하시죠? 이거 밑에 거 눌러야 다음 거 넘어가고 편집 바로 시작. 여러분 네, 우리 행사님들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 박사님이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로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사 법령 제도 이해, 여러분 오늘 첫날 이 강의를 잘 들어두시면 뒤에 과목들이 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저는 종합적으로 할 건데 이 행사 법령 제도 이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행사에 필요한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행정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 또 최근에 디지털 시대 필요한 디지털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강의를 해줄 텐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3시간 동안 이해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과목들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이 행정사 일을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실무 경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시간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교수 소개는 뭐 제가 여기서는 간단히 행사에 관련된 것만 드리고 원래 이제 연수원에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저는 뭐 제 소개를 제가 또 스스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행정과 관련된 모든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도 법학을 전공했고 또 행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에 나온 걸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사무관 세관 시절에 공직에 있으면서 서울행정대학원 야간으로 사무관 이상만 등시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학
대학은 법학을 했는데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해가지고 법정대학 교수로 가서 공직했다 교수로 당겼어요. 그래서 법학 행정학 종합적으로 가르치다가 이제 또 마지막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오라우스로 가서 하고 나니까 바로 행위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2013년도 1회 1기로 제가 저 자격을 받았습니다. 행위사 자격을. 그건 이제 공직 경력이죠. 3관 세관 경력으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 또 1회 1기로 바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실습 교육을 받고 바로 서울 교대 앞 거부남이시죠. 교대역에 행정심판 소망이라고 하는 행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이렇게 강의실까지 옆에 두고 강의까지 하면서 교육까지 최초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우리가 행정법이 개정돼서 이래로 시험도 이거 혹시 시험 출신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는 시험 출신도 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손도 드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에 저에게 듣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이지만 저도 시험 봐서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급 공무원, 그때는 상급 물류국가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상관이 바로 상급 물류. 그래 바로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꽤 배수로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출신도 특히 이해해요. 우리 공짜로 계신 분들도 전부 시험을 거쳐서 승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출신이나 우리 공직자 출신이나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 제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제 소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한행위사회 올해 이제 2021년도 통합 최근에 8개 행정사가 있었어요. 회가 통합돼가지고 통합행위사의 초대 이사 교육위원 교수로 또 현재도 역시 대한행위사의 교수로 공직하면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강의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행정사의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국가 주요 법령, 주요 법령은 헌법부터 쭉 얘기합니다. 행정사 하는데 다 필요해요. 그렇죠? 헌법, 행정법, 민법, 행정기본법, 각종 법들을 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행정기본법은 최근에 2021년도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시행됐는데 여러분 국가의 법령이 몇 개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아시는 분들 온라인에서도 좋고 오프라인 오신 분도 좋아요. 몇 개나 됩니까? 전부 국가 총체적인 법령 5,000개. 아유 어떻게 아시네? 어떻게 아세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아주 그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우리 5,000개 벌써 막 대단해. 5,000여 개 되는데 행정에 관한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럼 자 4,700개. 아유 그것도 잘 아시네. 4,600 몇씩 그러니까 4,700개 됩니다. 그렇죠? 벌써 이렇게 우리 행정사님이 이렇게 아신다는 건 보통 제가 오늘 아주 신이 나서 강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습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게 바로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행정기본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는 다 알아야 돼요. 법. 그리고 이제 이런 법과 함께 우리가 행정사법도 알아야 되니까 행정사 제도예요. 그렇죠? 행정법 또 행정법령 우리 행정사 법령상 우리의 윤리적인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행정사라면 뭔가 우리가 품격 있게 해야 되잖아요. 발을 자세를 바르게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 문제 또 국민 상담 컨설팅 이 문제도 저는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세계적인 용어입니다.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간단히 하면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제가 컨설팅 턴트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걸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합니다. 왜? 상담 자체가 컨설팅 되죠. 고객이 오면 국민들이 와서 상담하면 바로 진단해서 지도를 잘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업무가 뭔가 진단해서
처리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처리했다는까지도 실습적인 문제도 얘기할 겁니다. 실무 수습도 기본 소양 교육이 있기 때문에 법령 자체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렇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너무 멋지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편익,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오늘 일하는 바로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 바로 앞에 나옵니다. 헌법의 주 목적이 뭡니까?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 딱 그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국이기 때문에 민주, 평화, 통일. 그러니까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가 헌법기관에 있잖아요. 저는 그 자문위원도 오래됐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상임위원으로 이제. 그러면서 전국에 각지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헌법상의 중요한 목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의 목표를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사 법이. 그러니까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성공한 행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교수진들이 연구한 책을 제가 봐가지고 전부 정리했습니다. 성공 덕목 4요소. 지능, 지식, 기술, 자세. 근데 자세가 97%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세, 우리 행정사의 자세를 얘기했죠. 자세가 97%래요. 여러분 대단하죠?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지능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력이 있어. 자세가 나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고시 공부도 오래 했고 교직을 하면서 교수 총장을 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인생 살아보니까. 자세가 좋은 사람 다 잘 되더라고요. 땡이다 끝에까지 잘 되는 게 바로 승리자잖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죠? 여러분 공직에 있어서 은퇴했다고 절대 실망도 하지 마세요. 은퇴는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어요. 시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행정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국가 전문자로서의 행정사가 됐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신이나 행정사 공직자 출신이나 열심히 지금부터 오늘 제 강의 듣고 바로 바람을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어에 보면 호지자 부여 낙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의견을 했으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의 또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서두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부드러운 얘기를 해서 강의 기법에 있습니다. 교수법에도 처음에 강의 기법에서 한 5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있어요. 저는 교직에 것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수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수법상도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런 좀 서론적인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가 해야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호지자 부여낙지자 행정사 좋아서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셨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죠? 기뻐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뻐요? 기뻐해야 돼요. 역시 모두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건강도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웃고 사는 눈물 나도록 한 번 웃어보세요. 다이돌핀보다도 1000배가 강한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때는 암 걸린 사람 암수포도족인데 실제로 제가 봤어요. 암 걸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아시고 어떤 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탰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낙지자 부려 감지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얘기를 이용하면서 자기도 또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정사로 오시고 감사하세요. 그렇죠? 감사하면요 모든 게 잘 된대. 감사해버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렇죠?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하다 보면 결국에 잘 돼요. 나는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일처리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잘. 저는 행정심판 넘쳐나다가 기각 될 때도 있고 인용제기를 영업정지 6개월 받은 사람을 딱 해서 인용제기를 받았어.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이 듣고 나한테 감사, 진도 감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뭐든지 감사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은퇴 얘기했어. 은퇴도 시작이다 얘기 때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어떻게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있어. 이상꿈 열정을 잃으면 읽는다. 앵두가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과 열정이 없다면 노인이다. 70, 80대 노인이다 이렇게. 70, 80 노인, 90대 노인, 여기서 100세 시절 김영석 교수는 105세 되는데 지금 강의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꿈과 열정을 가지면 정거질 수 있다. 저는 살아볼 거래요. 저는 지금 뭐 그동안 경력을 그렇죠. 공직, 교직, 경력하고 교직도 다 은퇴했다면 되는데 뻔히 나이는 되게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야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춘처럼 제가 또 이제 시를 쓰고 또 수필 문단을 등단했기 때문에 이 시를 잠깐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법률 행정을 하다 보면은 약간 시적인 개념 또 뭐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좀 부드럽게 사람들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행정이라는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정사가 뭐냐? 알아야 돼요. 저는 행정사를 바로 행정법률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정의 법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제도 이걸 오늘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일본에 제가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러 갔어요. 우리 그때 이제 총무성, 일본에는 총무성이 우리 행정안전부랑 같은 기관입니다. 총무성에 초청받아가지고 일본 행정사회가 있어요. 그거는 도도부연의 행정사 지회가 있고 또 행정사 조사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가 굉장히 거기는 전문자회사 중에 최고라고 그래요. 저희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자회사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행정사 뭐라고 부르겠어요. 일본에서 여기도 써야지. 바로 일본에 그렇죠? 가해 법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법률가 그렇죠? 일본에서 가해 법률가니까 거리 같자 거기에서 무슨 법률가 좀 약간 좀 낮아 보이는 그렇죠? 이런 의식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행정사회하고 그 총무성에다가 한번 물었더니 왜 하필 가해 법률가로 하느냐 그랬더니 거리 가짜는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정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인자죠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는 거죠. 가해 법률가로 좀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해 법률가라는 게 그냥 뭐가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디 더해서 최고의 국가 국민 편익을 위한 하나의 법률가다. 행정법률가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법령을 바로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행정법률가로서 특히 AI 시대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창조력 변동력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또 관심 있는 게 제가 어떻게 그 온라인 행사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온라인 사이버 대학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때 사이버 대학 초창기에 20개 대학이 생겼어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제가 그런 감각이 생기니까 사실은 디지털 행정도 좀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요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디지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디지털 행정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 권익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일하는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은 Public Administration. 저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대학원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시간에 교수가 나와서 그때 행정대학교도 전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공성. 애들은 적두어. 미니스트리에서 유의했다. 그 미니스트는 뭐예요? 바로 장관 복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미니스트리, 장관 목자.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 교육에 장관 교수님 많이 났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잖아요. 어디 구청장, 시장 부르시 그렇죠?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 갔더니 그 구청장이 저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가도 제가 한번 대구에 강의하거든요. 대구에서도 대구시장, 대구의 국회의원까지 그 교육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행정사. 행정에 관한 요즘 행정사를 하려고 많이 옵니다. 저는 뭐 고위공무원만 꼭 높여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이지, 시험 필수 다 저는 높여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더 높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뭐 해서 아니라 그분들도 많이 와서 또 국공립대학, 중고등학교 교장, 총장, 국공립대 총장 출신 또 전부 행정사 자격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행정사가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위상을 높여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전문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국가 전문자에서는 행정사, 변호사, 저는 행정사를 또 맨 앞에다는 다른 자회사들이 볼 때는 왜 해야 된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 우리 행정사는 공직을 가져야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정사, 변호사, 뭐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대지사, 목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뭐 국가 기술자회사로 건축사 등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 여기 중요한 직책만 제가 놨으면 또 여기 앉는 분들 또 앉는 자회사는 서운해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뭐 어떻게 합니까? 강의하다 보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사. 저는 최고의 행정사로 봐요. 왜? 행정이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국가 5천의 법률 중에 행정이 4,600가지 법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 전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다른 자에서는 그렇게 많은 법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고의 법률가다. 우리 행정사가 최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지금 명실공히 국가 전문 자격사 행정사 딱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되고 민간 자회사도 이제 심리상담사, 독서집단, 사회복지사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사인데 개인정보 보호사는 사실 우리도 행정사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자격 딸 수 있으면 그렇죠. 제가 국가 자격을 여러 개 따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경영지도사 또 공인중개사, 뭐 행정사, 또 교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런 자격들이 필요하다고 행정사에 보니까 행정은 다양하잖아요. 왜? 전국 50 이상 개 부처가 있어요. 중앙부처. 그렇잖아요. 외교, 통일, 국방, 그렇죠. 문화, 예술, 보건, 복지, 경제, 경영 뭐 다 있잖아요. 행정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의 법률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사는 행정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객을 만나면은 절대로 고객 뭐 전화번호나 생년을 어디 함부로 어디 노출시도 안 되잖아요. 승인을 받고 그 사람이 뭐 괜찮다 하면 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노출도 공익에 필요한 거 국가가 이건 필요한 거는 노출시켜도 된다 그래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하고 남을 뭐 잘못 이용해서 잘못 그 사람이 피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분류 이건 이제 내가 총체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사 또 외국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일반 행정사인데 또 외국 번역 행정사는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엊그저께 제가 이제 어느 대학에 한국 학에 대해서 강의 때문에 이제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했는데 한 30여만 지금 우리가 2027년 30만의 대학생을 외국 대학생들이 유학을 오는데 지금 27만이에요. 현재 얼마나 외국인이 많이 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행정,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출입국 행정을 잘 해야 돼요. 다문화 행정, 그렇죠? 출입국 행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외국 번역도 할 수 있고, 회사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해상 심판, 해양 사고 문제, 그렇죠? 또 이제 섬 개발 문제, 이거 다 우리가 행정사도 해야 돼.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반 행정이 이제 그 이외에 전부 우리가 일반 행사도 해야 되니까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 수도 벌써 43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43만. 뭐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로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 또 한두 명 또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숫자로 지금까지 저는 연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43만 5,800.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역사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어느 자격사일 것 같아요? 공인 중개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한 50만 정도예요. 50만 이상. 저도 거기도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고, 거기 가서 또 국가 법령 문제도 있지만 경매 이런 문제도 한번 강의를 해봤어요. 우리도 이제 행정사 토지보상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부동산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중에 공인중개사를 같이 걸고 온 사람도 많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공인중개사 50만이에요. 행정사 43만. 두 번째로 수적으로 많습니다. 행정사는 수적으로만 많을 뿐만 아니라 어때? 사회적으로. 그렇죠?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고 그 어려운 고시 시험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행정사가 지금 최고의, 저는 우리 국가 전문가로서 앞으로 그 위상을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행정사법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 일본 행정사법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저는 다 연구를 해가지고 다 줘서 연구해서 국회에서 발표한 적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우리 행정사들 그래서 그 논문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다음에, 그러나 오늘 행정법령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할 건 없고 간단히만 중요한 것만. 그래서 아까 가해법률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행정사가. 그래서 가해법률가로서 이게 돼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법인 제도가 이미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514의 법이 있고 45,205명이 우리가 연구할 당시에는 개업행정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개업행정사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우리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돼요. 한 몇천 명 지금 그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행정사법상 개업하려면 또 행정사협회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등록 회원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수료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개업 절차도 아시죠? 이번에 실습 교육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수습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서 이제 행정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또 실습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각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오잖아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님 나옵니다. 또 경상도 쪽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가 또 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서운하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항상 포용력 있게 다양하게 다 얘기한다. 제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사 명의로 또 그 시장 명의로 광역단체장 명의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 협회에서 등록도 하고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면 이제 근데 기초단체장이 신고해요. 그럼 바로 거기에서 업무 확인증, 이제 업무 신고했다는 그게 나와요. 신고증.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한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세무서에 가서. 그렇죠? 우리 전문자회사 사업자 등록 안 되고 예의가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등 내고 정식으로 부가가치세도 내고, 그렇죠? 수입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또 출입국 관리에 아까 다문화시대 출입국 관리 업무 같은 거 하실 때는 바로 이거는 그 출입국 관리 그 교육도 받고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 외국인 출입국 관리 외국인 처우를 요즘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등록을 하면 거기서 또 출입국 관리에 관한 등록증이 나와요.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연수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는 자격이 행정사, 변호사 이렇게 두 자격만 갖고 그걸 할 수 있어요. 출입국 관련 연수교육도 대상이 딱 그렇게 나와요. 행정사,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출입국 관련 이게 외국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제가 출입국 관리 업무를 받았어요. 이게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받았는데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나보고 국적 취득을 해달래. 행사 시작하자마자 아이 그때 좀 너무 어떻게 내가 이걸 처리할까? 한 번도 출입국 관리 기관에 근무한 적도 없어요. 공직에 있으지만 통일 안보 분야의 주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그렇다고 또 행정사 업무 차려가지고 왔는데 그걸 에이 못한다 돌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혜를 짜냈죠. 여러분 그런 지혜를 있어야 돼. 잠깐 내가 좀 연구해보고 꼭 해드릴 테니까 한 2, 3일 후에 오시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서로 위임계약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체하자 해가지고 2, 3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법령을 숙제. 야 어떻게 잘하시네. 국적법, 출국관리법 달달하게 얻어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봤어. 막 밤새 가면서. 그렇죠? 답이 다 나와요. 그 법 보니까.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달라진 법도 알아야 돼. 뭐 3년 이상 국내 가서 거주했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 뭐 현금이나 예금 증서나 또 어디 뭐 임대차 계약서나 그렇게 있어야 되고 보증금 본국에서 범위한 경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하는 거 달라진 걸 알아요.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내가 딱 연구해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에이 내가 법만 보고는 또 이게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출입국관리 사무소 찾아갔었어요. 당시에 가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그 쭉 설명하면서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맞대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서 딱 줘요. 국적 취득서, 취득 신청.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2, 3일 후에 왔어요.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했더니 어쩌고 이렇게 속이 시원하대요. 그렇게 설명해 준 사람 못 봤대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당장 위임계약서 쓰고 계약금 얼마 받고 뭐 얼마라고 해서 그 사람 또 인적사항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제 얼마 할 때 완이 끝나면 얼마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딱 하고 했어요. 이렇게 위임계약서를.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서 그냥 그렇죠?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또 출입관리 등록증까지 있어서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아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얘기하다 외국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돼 있다. 또 윤리강령도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윤리강령 얘기할 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일본 행사법에 이렇게 한문으로 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일본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문만 다 봐도 이거 알겠더라고요. 일본 뭐라고 행정 서사라고 또 불러요. 거기는 아직도 그래도 물론 행정사가 더 훨씬 더 낫잖아요. 사실은. 근데 행정 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거기는 아주 전국적으로 제일 국가 전문가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 법률, 종합적으로 중요한 법률은 이런 법률을 최소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법률 공부하려면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게 어떻게 되냐, 실법이 나오냐, 이런 것도 자꾸 봐. 그러니까 행정사가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자꾸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국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또 다 나옵니다. 그렇죠? 또 대법원의 이런 대국민 종합법률서비스센터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그 판례가 어떻게 있느냐, 우리 행정사 관련된 판례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사건 딱 맡으면 아까 내가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뭐 그렇게 뭐 너무 부담 느끼가지고 에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법조처에서는 어떤 것이 또 이거 실무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법인 설립 신청을 하나 받았어요. 아유, 그 가수들이 가수협회를 만든다고 나보고 법인 설립을 해달래.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건 내가 법을 쭉 보면서 이건 할 수 있겠다. 법인 설립 문제라. 그 일단 다 연구해서 보면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그렇죠? 또 임원들 이사장 이사 뭐 어떻게 뽑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 이런 걸 전부 그 해서 이제 또 행정관청에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걸 했는데 가서 한 30분만 설명했더니 자기들이 너무 설명을 잘 들었다고. 내가 좀 알아서 했으면 처음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영상을 딱 만들어서 영상을 자기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반응이 그게 좋다고 나보고 노래를 불러달래. 행정사님이 노래해주면은 가수들이 힘이 나겠대요. 아니 이게 사실인데, 그렇죠? 내가 행사를 상대로도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못 부른 노래 좀 한번 불렀어요. 뭘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마침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비밀이는 고모래. 제가 그 괜찮아요?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예?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 노래를. 지금 끌려. 네,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섰대. 예? 그러면서 쫙 불렀어요. 그것도 가사 쓰는 데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그렇게 감격적이면서 그것도 자기네 유튜브까지 올리더라고요. 아니 가수보다 훨씬 못했을 텐데 뭐 듣기조라고 하는 얘기죠. 가수보다 더 잘했대. 뭘 잘했냐? 내 유튜브 다 나오면 제가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 시작을 한 거예요. 내 행사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파워시 TV 치면 다 나갑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에. 그럼 지금 뭐 벌써 구독자가 54,000명이 넘어갔어요. 이게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오늘 행정사가 얼마나 많이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행정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했고, 법률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죠. 그래 보니까 이제 법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딱딱하니까 음악도. 그러니까 이제 가수협회 그 법인 설립에 관계하다 보니까 내 작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 가요 같은 그 작사 아까 룰이 있잖아요. 뭐 3, 3, 5에 한 행에 한 그전에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저작권에 관한 이 노래 행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니까 내가 이게 행사 관련된 얘기한 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전문 행사들이 많아요. 저작권,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 업무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사가 얼마나 일이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작사를 또 하게 된 동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교재에 한 20여 권, 또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낸 거, 또 이제 시집 수필집을 한 10권 냈어요. 그랬더니 그린문강산 작곡자 유명한 분 있죠. 그린문강산. 그분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했어요. 비둘기 작곡한 분이 그분도 유명하지 않아요. 가요로. 그분이 3곡, 그래 15곡이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돼 있는데 행정사니까 내가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등록을 해줘요. 음악 저작권 옆에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산하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다는 걸 혹시 문화예술 분야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에 관한 등록을 했다. 그렇죠? 해놓으니까 내가 수익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짭짤하게 저작권료도 들어와요. 여러분, 응? 그렇게 행사하다 보면 별리가 다 관계되잖아요. 재밌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법률을 종합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정자로서 이렇게 종합적인 실제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제 50분이 되어요.
아직 멀었죠? 예, 한 10분 더. 저 법정 교육이라 이건 또 시간을 지켜야 돼요. 아니 뭐 다른 교육이라 시간 안 지키면 안 되지만 법정 교육이니까 아까 50분하고 10분 쉬고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행위사업 뭐 헌법을 다 얘기하려면 대학에서 제가 법과 다닐 때 6개월 해도 다 못 배우고 그렇죠? 한 학기 배워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행위사에 관련된 거 꼭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 구현하는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에요. 기본 조직이라는 게 뭔 헌법. 행정부조직이 있고 입법부조직, 사법부조직이 있잖아요. 삼권, 그렇죠? 그런 조직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행정사로서 업무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법원도 행정처가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있던 사람은 행정사 자격 받습니다. 국회도 국회 공무원들은 행정사 자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입법부도 내가 그때 상급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입법부도 사무관 시험 보더라고. 상급 입법부 공무원은 사법부도 뽑고 그랬어요. 그때요. 법원 행정기 다 그때 뽑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이제 지금 행정고시로 이제 지금 보통 그렇게 이름 바뀌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 사법부 이런 국가 조직을 알아야 돼. 행정조직. 그래 우리 행정사를 기획할 수가 있다. 그렇죠? 행정자격이라는 게 국가 자격. 입법자격, 사법자격, 행정자격. 행정자격이 뭡니까? 오늘 뭐 사법자격은 저기 뭐 재판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모두 있겠지만 입법자격은 법을 만들고 그렇죠? 행정자격 가장 국민과 가까운 거죠. 행정처분이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니까. 그럼 그 업무가 국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아요? 다. 사법자격은 그 법 재판에 걸린 사람이 주로 관계되고 그렇죠? 입법자격은 법에 이제 만드는 행정자격은 온 국민이 다 바로 즉시 관계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법 그리고 이제 국민의 그 행복 주권 제3조에도 있습니다만 37조 2항의 법정주의 또 행정기본법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아까 헌법 총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평화통일 국민행복 이게 잘 이렇게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해서 내합니다. 이게 민주평화 국민행복이 있죠. 그렇죠? 민주평화 국민행복 바로 헌법 총괄에 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이 헌법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각 국민의 기본권의 사람도 국민의 뭐 신체, 뭐 언론, 출판 자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에 이런 국민의 기본권과도 알아야 행정 심판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알고 심지어는 아까 업무정지나 우리 행정사는 이제 행정사 전문 자격사들은 잘못하면 업무정지 처분 그렇게 나와요. 일반 기업도 사업하는 영업정지 나오는데 전문 자격사는 그런데 6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을 때는 형사고발까지입니다. 경찰, 검찰. 그럼 그때는 형법까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형법상 문제니까 형사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형법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헌법적인 문제도 기본적인 이런 건 상식적인 걸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행정상 분쟁이 있을 때 행정 심판할 때나 또 이의신청서를 써낼 때 반드시 이런 걸 알고 헌법 이런 기본 문제 이것부터 생각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 처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항상 머릿속에 애워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 처분이 이거 행정 작용입니다. 행정 처분이라는 게 행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그렇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며칠 내에 30일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기본법에 30일 되었습니다. 예, 30일. 열면 행정기본법도 그렇고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30일 이내는 해야 돼. 일단 행정기본법 할 때 그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위에 행정사도 헌법에 따라서 행정조직법을 알고 행정작용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행정조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조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조직도 쫙 한번 소개했습니다. 50몇 개.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각 부처 소개하려면. 여러분들이 되게 아시리라는 거니까 그건 뭐 여기서는 소개를 않겠습니다. 정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조직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조직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상 이런 조직, 그냥 행정작용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처분을 할 때 위법성이 있느냐, 권력을 남용했느냐, 아니냐, 국민들이 우리 행정상 알아야 돼.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무원하고 일단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하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참 공무원 생활하는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나쁜 관계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공직생활했지만 공무원들은 또 그렇잖아요. 공무원 할 때는 어느 법의 잣대로서 그 잣대로 해야 또 뭐 자기가 어떤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사안일주의라고 해요. 공무원이 너무 무사안일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잣대로만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뭐 영업적인 처벌이다, 무슨 과징금 뭐 이런 걸 낸다 이거죠. 근데 이따가 행정기본법 얘기할 때 행정기본 적극 행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도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행정기본법에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사 참고로 시험 과목도 이렇게 있다는 걸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시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민법 평가 행정 이게 다 필요하니까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사무처리 뭐 행정사 실무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이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도 왜 알아야 되죠? 법인 설립을 해보니까 민법을 꼭 알아야 돼요. 민법은 사법이죠, 그렇죠? 사법이니까 무슨 우리 행정사 관련이 있느냐? 근데 행정기본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관에 관해서는 행정사 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민법을 준용한다.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민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반대하지 않아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저는 그 고시공 받을 때 민법도 쭉 공부를 하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광범해요. 야, 그걸 한번 하려면 그 민법 제일 접속 안 하더라 시험 보면은 너무 광범하다 보니까. 근데 민법도 알아야 돼요, 행위사. 행위사 법인 뭐라고 됐습니까? 행위사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돼. 민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이 뭐뭐 있습니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렇죠? 이 법인들은 설립인허가 전화한다. 행정관청에 허가를 해야 된다. 상법상 영리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회사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위반해서 이거는 등기 함으로써 설립한다. 여러분 이게 딱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상법도 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법상 법인. 그러니까 행정사가 방법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건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하니까 법무사나 또 변호사나 그쪽에서 다 법무법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이제 민법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민법에는 이제 일반 사법으로서 소속법과 다르다. 소속법은 절차법이라고 하죠.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그러한 절차법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행정사와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소집 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사단법인 소집 행위는 합동행위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우리가 해야 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법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사법인도 있잖아요. 행정사에. 우리도 법인을 이제 설립하도록 2022년도 행사법 개정에서는 행사법인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514인가 뭐 그렇게 법인이 그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행사도 법인도 만들고 좀 크게 활동을 좀 앞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로펌으로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법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한다. 또 계약. 우리 행정사 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사법 2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는 써주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 서식은 법정 서식에 맞춰서 그냥 써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행정사가 나서가지고 어느 집도 소개하고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그냥 단순히 와서 이거 좀 대필 좀 써주세요. 그렇죠? 그 써주면 괜찮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민법도 중요한 거는 꼭 알아야 된다. 민법만 강의해도 대학에서는 한 4학기, 한 2년을 공부해요. 그렇죠? 2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제 딱 10분 전 50분이라 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적으로 온라인상에서나 이 오프라인에 오신 우리 행사님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10분 쉬는 시간도 아주 푹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좀 흘러도 돼야 돼요. 열심히 쉬시고 꼭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내려주세요.